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해내야 된다. 그래서 분열시킨다. 그래서 나쁜 것도 밖으로 내보내고 좋은 것도 내보내는데 좋은 것은 다시 내사해서 자기의 이상적인 대상을 건설해낸다. 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나쁜 대상도 결국 또 내사돼요.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을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멜라니 클라인도 점차 변화해 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투사 내사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을 분리해서 투사 내사가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통합해가는 과정, 이걸 설명하는 게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엄격하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젝트라는 말이 프로이드가 봤던 대상을 본능적인 대상으로 이라는 개념이죠. 성적 욕동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것인가 할 때 이 대상이에요. 리비도의 대상이죠. 근데 리비도의 대상은 항상 대체할 수 있다고, 리비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아이들이 초기에는 이 대상이 외부 대상뿐만이 아니라 자기 신체도 자기 대상이라고 봤죠. 그래서 자가성애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나중엔 대상성애로 발전하기 이전에 어쩌면 자기애라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그 중간 단계로 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 자체도 또 프로이드가 그 다음엔 처음엔 그렇게 쓰다가 1910년에서 15년까지는 어쩌면 부분 자가성애와 대상성애 사이에 있는 단계를 이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으로 썼는데 나중에는 그거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직 이고가 생기기 이전 단계, 그때부터 있었던 모든 리비도가 자기 안에 있는 상태를 나르시시즘이다. 그래서 1차적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프로이드 스스로가 다양한 기간에 이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것은 원래 프로이드부터 많은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여기에서 본능의 대상으로서의 대상은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생물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 대상은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성적 욕동을 충족하는데 자기 신체를 통해서 만족을 방출을 하는 경우에 자가성애인데, 외부 대상을 통해서 자기의 욕동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이런 대상과의 대상성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공격성도 마찬가지로 공격 대상, 어떤 이런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쾌락 불쾌락의 원칙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쾌락이라는 건 우리 자기에 의한 긴장 상태, 긴장이 있는데 긴장이 방출되는 것이 쾌락이고, 긴장을 방출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쌓여 있는 상태가 불쾌함이다. 이런 개념으로 쭉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 데스 인스팅트 이론이, 아까 우리가 그 얘기 나왔지만 죽음 본능 이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건 프로이드가 자기의 리비도 이론 가지고 쾌락과 불쾌락의 원칙만 가지고는 설명해낼 수 없는 현상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트라마틱 뉴로시스라고 하는 거가 외상 신경증을 겪는 사람들, 아주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계속 전쟁을 다녀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로 회귀해서 그 아픈 과거 속으로 돌아가는, 꿈속에서도 계속 찾게 되고, 어쩌면 플래시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와 관련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냥 꿈속에 일어나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꿈속에서 과거의 전쟁 상태에서 자기가 아주 심하게 힘들었던 그 자리로 계속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꿈은 소망 충족이라고 설명을 프로이드가 이론을 세웠는데 이게 소망 충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쾌락 불쾌락의 원칙을 넘어서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쾌락 불쾌락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어떤 이게 왜 레피티션이 일어나느냐, 레피티션 컴퍼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런 것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데스인스트라는 개념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무기물에서 왔기 때문에 무기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우리는 타고났다. 이것을 우리의 죽음의 본능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이때 계속해서 프로이드에게 쓴 대상이라는 것은 그냥 본능에 상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본능을 충족하는데 그냥 어떤 대상이거나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냥 대상이라는 개념이죠. 그래, 본능에서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체에서 발원되기 때문에 이 소스가 어디에서 이런 충동이 왔느냐 하는 이 신체적인 것과, 그리고 거기서 본능이라고 할 때는 보통 프레셔가 있다는, 이건 그대로 놓아둘 수 없고 그 충동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다고. 그리고 어떤 역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거 방출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근데 방출을 하는데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방출하냐 하는, 이런 리비도 이론의 한 구성 요소로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리비도가 방출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론에서 멜라니 클라인에게서는 처음에는 이런 본능적인 대상이었겠죠. 프로이드 이론을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클라인의 개념 속의 대상이 자꾸 바뀌어요.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의존 대상이라는, 의존 대상도,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심리적인 대상, 이렇게 되니까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냥 본능을 방출하는 대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심리적인 대상이라고 개념이 정의되고, 그리고 의존 대상이라는 개념, 이렇게 되면 이건 대상 관계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의존할 대상,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심리적인 대상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이드가 설명했던 본능을 방출하는 대상이라는 개념하고는 서로 다르죠. 본능적인 대상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어쩌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의존 대상이나 사랑하고 미워하는 심리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대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대상은 프로이드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일반적으로 썼던 본능적인 대상이 아니고 서로 의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대상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대상뿐만이 아니라 부분 대상에도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대상들 사이에서도 사랑하고 증오하고 탐욕과 시기심이 가득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나쁜 적가슴과 좋은 적가슴, 이런 개념으로 대상이 분열되는데, 이 부분 대상, 나쁜 적가슴, 좋은 적가슴 안에서도 여기에서 심리적인 여러 모습들이 사랑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탐욕과 시기심이 이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 대상들마다 심리적인 단위처럼 돼버리죠. 이렇게 얘기가 진전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이고가 있고 이드가 있고 슈퍼 이고가 있다고 하는 개념 속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인관계 쪽의 대상 같은 것이 대상 안으로 들어와 우리 심리 내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심리적인 단위들이 여기에 있죠. 좋은 대상, 나쁜 대상. 근데 그것도 여러 다양한 종류의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쪼개진 이 각각의 대상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의존하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대상 세계에는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단순하게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세 개로 형성됐던 개념이 완전히 크게 확산돼서 내적 세계가 불어나는 형식이죠. 단순한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 대상이 조금 더 관계를 서로 주고받는 대상 이라는 개념이 아까는 욕동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본능적인 대상만 존재했는데 여기서는 심리적인 대상으로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한다면 그 대상은 만약에 여기에 자아라는 개념이나 셀프라는 개념을 이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기와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대상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 안에 대상과 자기 간의 관계 중심의 내적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능 중심의 어떤 단순한 어떤 세계가 아니라 이 속에는 이 대상이 아까 본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본능이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로 한 그냥 본능적인 대상이라는 이런 심플한 개념이 아니고 이 자기와 상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의존하고 하는 관계를 가진 대상인데 이 대상도 온전한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부분 대상들까지도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내적 세계가 확장되고 넓어지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대상관계가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의 대상관계로 여기서는 클라인의 환상의 세계 속에서 재탄생한다고 지금 보여요. 그래서 클라인의 환상의 세계는 프로이드의 단순한 본능적 대상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리고 거기에서는 대상 관계 능력을 가진 전체 대상과 부분 대상들이 수없이 많이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내적 세계, 이 팬터시 세계, 인터널 월드나 환상의 세계가 형성된다. 우선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 속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세계를 클라인식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복잡한 내적 대상들이나 그 중에 부분 대상, 전체 대상이 여기서는 자기의 이고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상호간의 관계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우리 마음을 심리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장소를 설정을 하셨나요? 그래야만 이해가 가요. 이런 어떤 배경 설정이 없이 이걸 여러분들이 글만 읽어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이 이 내적 클라인의 팬터시 세계를 수용해낼 수 있어야 클라인이 쓴 글을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 클라인을 읽어낼 수 없었던 게 바로 내가 드라마를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드라마 설정을 할 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환상의 세계를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그런 쪽에 능력이 있으니까 쉽게 클라인의 환상의 세계를 아마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남근기 단계에서 에디퍼스 컴플렉스 얘기를 했는데 결국 클라인의 이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쭉 따라가 보다 보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초기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것으로 같이 불릴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은 그 논쟁적 토론이라고 하는 1940년대 토론에서 프로이디언들이 보면 클라인 당신 얘기는 우리 프로이드 선생 얘기하고 전혀 다르다. 그런데 클라인은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얘기는 전부 프로이드 선생의 이론을 더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둘이 팽팽하게 맞섰을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컨텐트 속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난 집을 허문 게 아니고 난 리마들링 했을 뿐이다. 내가 집을 새로 좀 잘 지었다고 해서 꼭 나를
그 집을 헐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생겼죠.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에 이분들은 이렇게 난 리페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리페어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리마들링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 리페어 정도 같으면 프로이디안들이 화를 안 내요. 아, 그 정도. 근데 완전히 리마들링이 돼서 전에 있었던 집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자기 집이라고 느낄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 중심의 이론이 어머니하고 관계 이론으로 갔다는 얘기는 초기 대상 관계 중심으로 이론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 중심으로 이론을 했던 프로이드 얘기는 지금 배척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아버지 중심의 이론을 펼쳤던 것은 우리의 인간 발달을 너무 잘못 보고 있었다. 우리의 근원적인 이슈들은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고 하는 이런 발달 이론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류 문화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모계 사회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부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하고 같아요, 맥락이. 실제 역동 관계는 굉장히 여성 파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정사를 중심으로 하면 여성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정사라고 하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라기보다 체면 치레용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 속에서도 아버지 중심의 어떤 이런 이론들이 힘을 잃고 결국은 어머니 중심의 이론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죠.